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바닷물이 해변 저 멀리까지 쫙 빠져나가서 바닥이 훤히 드러난 그 고요한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조개를 줍느라 정신이 없지만 사실 그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평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험한 폭풍은 언제나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장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풍의 도착 예정 시간은 바로 2026년입니다. 17년 동안 부풀어 오른 거품이 터지는 순간, 당신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매뉴얼이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첫 번째 보험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경제 예언가라 불리는 해리 덴트가 서 있습니다. 그는 2026년을 모든 버블의 어머니가 터지는 해라고 부르며 주가가 무려 90% 폭락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라 최악의 가정을 던지는 경고입니다. 90% 폭락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이 평생 모은 10억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억 원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반면 IMF나 OECD 같은 점잖은 기관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며 2.7%에서 3.3%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추락은 없다는 연착륙을 약속하는 기장님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걸 질서 있는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기둥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아주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고 있는 진짜 데이터가 있는 걸까요? 그럼 이 거대한 판도는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AI라는 두 글자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캔자스 대학의 잭장 교수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현금은 언제 나옵니까? 이건 마치 최고급 인테리어로 100층짜리 호텔을 지어놨는데 손님이 딱 3명밖에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2026년이 되고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순간 지갑이 비었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1929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지만 결과는 언제나 처참한 풍락이었습니다. 과연 AI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버릴 심기루가 될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바로 미국의 금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37조 달러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이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70배가 넘는 돈이자 전 세계가 갚아야 할 빚의 청구서입니다. 대공황 때 미국의 부채 비율은 고작 16%였지만 2026년엔 126%를 찍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 300만 원 받는 가장이 매달 이자로만 400만 원을 내야 하는 파산 직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자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잠든 이 순간에도 미국의 빚은 초 단위로 불어나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찍어내는 달러가 여러분 주머니 속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2026년에 멈춘다면 그 파편은 과연 누구에게 튈까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엔 독감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지도를 좁혀서 대한민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발밑에는 부동산 PF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규모만 무려 216조 5천억 원. 나라 전체를 휘청이게 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빚의 덩어리가 2배나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타이머가 멈추는 운명의 날, 바로 2026년이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폭탄을 누가 끌어안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브릿지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땅값만 먼저 빌려주는 고위험 대출을 말하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이 브릿지론 연체율이 무려 25.5%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간 4명 중 1명이 나 돈 못 갚아, 배째 하고 들어놓은 상황인 겁니다. 공사장은 멈춰섰고 타워 크레인은 녹슬어 가는데 빚을 갚아야 할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사 몇 개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맨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의 예금까지 위협받게 되는 구조니까요. 기업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집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221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통계로 보이십니까? 이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현관문 앞에 빚쟁이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그리고 추가 담보 요구, 대출 해소 압박, 만기 연장 거절 같은 형태로 현금 압박이 옵니다. 그때 가서 내 집은 안식처인데 왜 이러냐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산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거운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생존 도구는 바로 달러라는 방패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을 겁니다. 이때 자산의 30%를 달러나 금으로 바꿔둔 사람은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혼자만 자산이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유일하게 빛나는 건 달러와 금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부수는 바로 창을 찌르는 타이밍, 즉 역발상에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고 코스피가 공포에 질려 바닥을 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비싼 달러를 팔아서 헐값이 된 대한민국의 우량자산을 쇼핑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이제 다 망했다며 삼성전자를 던지고 강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을 때 여러분은 유유히 그 물건들을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일 뿐이니까요. 문제는 과연 당신에게 그 공포를 이겨낼 현금과 배짱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우선 달러와 금을 모으면서 방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2단계, 위기가 터지면 그때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투매할 때 꾹 참고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로 공포가 극에 달해 뉴스에서 경제 망했다는 소리가 도배될 때 바로 그때가 사냥의 시간입니다. 헐값이 된 우량주와 부동산을 쇼핑카트에 담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죠. 기억하십시오. 부의 역사는 언제나 비극 위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IMF 때 누군가는 절망하며 주저앉았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빌딩을 사들여 평생의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2026년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찾아온,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해입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폐허 위에 남겨질지 아니면 더 높고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릴지는 오직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멍하니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계절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